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사랑 Q 두 번째 방송 김영식입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하죠. 지구를 공간적 의미로 보면은 농경 중심의 대륙 시대가 길었지요. 하지만 다른 대륙에 이르려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가 1492년에 두 달간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16세기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 마젤란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끝 아르헨티나와 요즘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최남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죠. 마젤란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이르렀으나 원주민들에 의해 마젤란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항해를 계속하여 3개월 전에 출항했던 스페인의 세비야 항구로 돌아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세계 일주 항해를 통해 다시금 증명하였습니다. 이상은 서양 중심의 설명이고 사실 그보다 1세기 전에 중국 명나라 초기에 정화라는 환관이 대선단을 이끌고 무려 30년간 7차례나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케냐까지 항해하였습니다. 그때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명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정화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명나라 3대 영락제가 죽자 해양으로 뻗어나가려던 명나라의 전략은 정반대의 쇄국 정책, 해금 정책으로 바뀌어 바다에 나가면 극형에 처할 정도로 대반전이 일어났지요. 이러한 명나라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조선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 홍도 정책, 해금 정책, 홍도 해금 이런 정책을 시행하며 신안 섬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섬 사람들은 조정의 정책에 따르는 척 했지만 삶의 터전이 바다인 사람들은 다르지요. 더욱이 직전의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다를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해상왕으로 군림했던 신라의 장보고, 삼별초의 난 때 몽고군과 고려 관군이 합세한 연합군과 맞서 광화도에서 항전하다가 진도로 거점을 옮겨 저항하였고 나중에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끝까지 항전한 사실. 고려 왕건이 서해 바다로 내려와 아피도에 속한 고이도 앞바다를 정용하여 영산강을 타고 올라가 나주를 공략한 사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누우라는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한 사실 등은 바다와 섬을 몰랐다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신안군은 도서, 섬으로 이루어진 무장이지요. 비록 완전한 신안군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분적인 역사 기록을 통하여 역사의 원형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유배인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위정시대에 일본 사학자들이 각색, 변형, 왜곡, 과장이나 축소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쟁이 많았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 여파로 정쟁에 밀린 세력들을 유배시킨 것도 사실이죠. 물론 능지처참이나 부관참시와 같은 무시무시한 형벌도 있었으나 한양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낸 일이 많았죠. 유배지로서는 물론 섬이 적합하였겠죠. 섬에 보내면 활동과 행동이 제한되고 감시하기 좋은 장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배인들을 그냥 무인도로 보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수군진을 설치하여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신안 일대에는 지도, 임자도, 흑산도 등 세 곳에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이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우이도가 지금은 도초면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흑산 수군진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이도로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흑산 수군진으로 유배를 보내서 흑산도에도 있다가 우이도에 있다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배 대상은 정쟁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정치적인 범죄인도 있었는데 그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도서문화, 섬문화를 연구하는데 전남대, 목포대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안 지역에 유배된 인원은 194명을 역사 기록에서 확인하였고 강문중의 족보 기록을 종합하면 아마도 200여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배인 중에는 특이하게 당나라에서 유배한 인물도 있었지요. 당나라에서 승상을 지낸 정덕성이 황제에게 간언하다가 미움을 사서 신라로 유배되어 아페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신라에 망명하여 아페정씨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신안군에 본관을 둔 성씨는 아페정씨가 유일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왔던 사람들과 비정치적인 범죄로 유배왔던 사람들과는 물론 달랐겠지요. 정쟁으로 인해 유배왔던 인물들은 대부분 유배 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서당을 개설하여 학동들을 가르쳤습니다. 목포대학 최성환 교수는 신안 지역에
유배해왔던 인물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의 섬 생활을 책으로 펴낸 바 있습니다. 신안 지역에 유배해왔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흑산도에 유배해왔던 소남 정약전. 정약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자산어보를 집필하여 남겼지요. 다산 정약용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선화 김약행 선생은 3차례, 금파 박우연 선생은 2차례나 흑산도로 유배를 왔죠. 지도로 유배왔던 인물은 중암 김평묵, 운양 김윤식 등인데, 김윤식은 제주도에서 지도로 2배, 즉 귀향지를 옮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임자도에는 해기용, 김령, 우봉, 조희룡 등이 유배왔었죠.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 낯선 섬으로 유배왔던 유배왔던 그런 인물들은 신안 섬 사람들의 도움으로 연명하면서 수당을 열어 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울리며 주민들과 소통하였지요. 유배해왔던 사람들이 신안 섬 지역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지만, 신안 지역에는 유배해왔던 사람들 외에 자발적으로 섬에 들어와서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서 김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광산김씨 김선은 광해군의 폭정에 실명한 나머지 낙향한 후 나주, 영암, 신안군 지도 등지에서 평생 학문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신안섬 사람들의 인정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신안섬 사람들에게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면, 즉 육지에서 온 사람이면 누구나 손님으로 대접하는 인정과 인심이 있었습니다. 유배원 선비들 뿐만 아니라 장사꾼이 들어와도 손님 맞이하듯 융숭이 대접하는 인정이 있었기에 유배인들은 낯선 타향이지만 섬 생활을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학, 즉 성리학의 시대이므로 섬 지방에도 자득지학으로 상당한 경지에 오른 한학자들이 있었지요. 즉 조정의 붕당 정치 영향으로 유배해왔던 인물들과 거침없이 대화하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지와 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섬지방의 문화와 예술과 학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문화에서 지방자치제 실현으로 신안 지역의 도서문화와 예술이 연구되고 전승되어 꽃을 피우게 될 해양시대의 중심으로 신안 섬들은 힐링 유토피아로 새롭게 부상될 것입니다. 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청정 신안을 만들고 맛의 고장으로 가꾸어 국내 사람들은 물론 세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도록 세계적인 힐링 휴양지로 힐링 유토피아 섬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신안 섬 사람들이 합심하여 협력하고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신안편에는 관광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자 신안으로, 천사섬으로, 천사대교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